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의 가격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리플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겁고 불편했던 진실, 바로 시장의 주도권이 우리가 알던 방식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압도적인 데이터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립토 미디어에서 터져 나온 개인 매수 시대는 끝난 것 아니냐라는 도발적인 제목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XRP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다름 아닌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리플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인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시대가 열리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수준을 넘어선 시장 참여자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잼은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적 기회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XRP라는 종목은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서사와 스토리가 가장 많이 쌓인 코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리플암이라는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며 가끔 업비트 거래량이 바이낸스를 능가할 정도로 강력한 리테일 파워를 자랑해 왔습니다. 2017년, 2020년 사이클마다 한 번 터지면 끝장난다 는 믿음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독했던 SEC 소송이라는 지랄 맞은 상황적 악재 속에서도 몇 년씩 물량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인 매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너희들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어른들, 즉 기관 자본이 판을 만들어 갈 거다라는 일종의 해석으로 등장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묘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자본의 흐름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 구조적 배경과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 근거는 바로 XRP 리치 리스트의 최근 변화에 있습니다. 리치 리스트는 누가 얼마나 많은 XRP를 어떤 규모의 지갑에 들고 있는지를 구간별로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리스트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상위 지갑들이 조용히 XRP 물량을 쓸어 담는 압도적인 매집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개인 매수 시대 종료론의 근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우리가 알던 XRP 시장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진짜 큰 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두 가지 데이터 쇼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천만 개에서 1억 XRP를 보유한 지갑 수를 보시죠. 3개월 전에는 159개였던 이 지갑 수가 지금은 215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천만 XRP는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약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물량을 들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회사 오너나 펀드, 초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이 구간 지갑들이 들고 있는 XRP 총량은 이미 100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서 1억 개에서 5억 XRP를 보유한 지갑들의 움직임도 충격적입니다. 이 구간은 1억 XRP가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개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민망한 기관 및 펀드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지갑 수는 비슷했지만 보유 물량 자체를 3억 6천만 개 정도 더 늘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면서도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두 고래 구간, 즉 상위 지갑들이 현재 들고 있는 XRP를 모두 합치면 약 214억 개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체 유통량의 무려 35.5%에 해당합니다. 유통되는 물량의 3분의 1 이상이 소수의 거대 자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XRP 시장의 시세 영향력과 가격 결정권이 큰 손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 모든 매집이 일어난 3개월 동안 XRP 가격은 고점인 3.6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구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가격은 폭락했는데 그 공포의 기간 동안 상위 지갑들은 추가로 40억 개가 넘는 XRP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할 때 기관들은 이를 절호의 매집 기회로 활용했다는 기관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매수 시대는 끝났다 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개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액 및 중형 지갑 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개인이 시장을 좌우하던 힘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동네의 집 100차의 중 80채를 동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지만 큰 부자가 30채를 더 사서 동네 전체의 시세 영향력을 큰 손이 쥐게 되는 구조와 같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권은 이제 거대 자본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있던 리테일 중심의 판 위에 이제는 ETF, 인덱스 펀드, 기관 자금이라는 더 크고 단단한 판이 얹혀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있던 판 위에 더 큰 판이 올라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XRP가 드디어 월가 기준에 맞는 제도권 금융자산의 반열에 올랐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리플 기업의 본질적 목표인 전통 금융과의 브리징 전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실제 가격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리테일이 주도하던 시절에는 뉴스 하나에 김치 프리미엄이 10%씩 폭발하고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비중이 높아지면 달라집니다. 이들은 분봉이 아닌 월봉이나 연봉을 보며 호흡이 길고 분할 매집 유지 청산 패턴을 따릅니다. 결과적으로 단발성 펌핑은 줄고 계단식의 구조적 우상향 움직임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이제는 오늘 몇 퍼센트가 오르내렸나 보다 ETF 총액이나 고래 지갑 이동 상황을 봐야 이들의 전략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개미들이 운전석을 꽉 잡고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는 초기 애플을 샀던 개인 투자자가 시간이 지나 월가의 수조 단위 자금에 주가 결정권을 넘겨준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자산의 진화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만드는 서사와 시장의 현장 온도는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시세를 좌우하는 운전자가 아닌 이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함께 오래 버티는 핵심 동반자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이 판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관이 가격 하락기에 대규모로 매집했다는 것은 그들이 XRP의 제도권 안착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장의 잡음과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고 전략적인 장기 홀딩 관점을 견지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